70% 마진율을 확보한 상태에서 제품을 개발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원가가 30%야 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아이 대표 연주입니다. 자, 오늘은 반려동물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상품 기획을 가장 잘하시고 또 개발도 가장 잘하시는 홀선바이의 노 대표님을 모시고 반려동물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 노 대표님의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노 대표님은 이 상장사에도 상품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반려동물 브랜드 회사에도 직접 상품을 기획해 주시고 개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노 대표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홀선바이오 대표 노영식입니다. 저는 이제 그 반려동물 쪽에 이제 제품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브랜드 개발해서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유통까지 이제 맡아서 올인원으로 좀 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뭐 다양한 업체들에게서 이제 좀 ODM 문의도 많이 오고 있고 뭐 일반적인 이제 제품을 개발한다기보다는 기획부터 판매까지 좀 컨설팅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조금씩 저희한테 좀 오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는 이제 홀선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희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가 자체 기술을 가지고 연구 개발한 이제 제품들을 반려동물용 제품들에 적용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려동물 시장 쪽에 기획 개발해주는 사업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거의 없죠. 네. 그 분야의 최초? 네네네. 네. 그 컨셉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노 대표님은 그 분야에 또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기업들이 러브콜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나와 있는 이 브랜드 출시하시면서 또 투자도 받으시고, 그죠? 네네. 네. 조금 받아가지고요. 요즘에는 이제 반려동물 시장에 대해서 뭐 관심들도 원체 많고, 그다음에 VC 뭐 투자사라든지 뭐 법인 뭐 상장 회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계속 이제 연락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반려동물 쪽 시장은 사실은 이제 계속 커가고 있는. 근데 이제 많은 회사들이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남들 만들듯이 똑같이 나와서 뭐 특별한 변별력 없고 뭐 그냥 사장되기 마련인데요. 뭐 그런 제품을 제조 단계부터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얘기하면서 뭐 할 수 있는 보통 이제 화장품 전문 업체들이 동물의학 외품의 이제 허가나 동물의약품 제조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제 좀 화장품과 연계된 상품들 그런 것들 재작년까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해서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했었고요. 그 중에 뭐 잘하는 브랜드들 그런 데들은 이제 살아남았고 또 못한 사람들은 좀 죽었기도 했고 이제 살아남는 데는 잘 만드는 거고 그렇죠. 그죠? 네. 물론 이제 마케팅도 중요한데 네네. 제품력이 우선이잖아요. 모든 그렇죠. 게? 제품력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근데 보통 이제 만드신 분들이 이제 판에 박힌 듯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ODM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동일한 원료나 아니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원료 한해서 A라는 회사한테 주면 또 B라는 회사에다가 비슷한 성분들 넣어서 다시 넣어주고 제조원 보면은 이제 뭐 다 똑같은 그렇죠, 제조사인데 그렇죠. 뭐 별다른 차이는 없는 거죠. 온라인도 있고, 그죠?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 네. 그런 다음에 반려동물 병원도 있잖아요. 네. 현재 말 그대로 시장은 요 세 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가지죠. 세 개 시장을 다 섭렵하셔서 봤으니까 요즘 어떤지 한번 특히 이제 뭐 온라인이 가장 지금은 제일 큰 시장이니까요. 네. 온라인에서는 대부분들 이제 자체 기술 개발력을 가진 회사들이 제품을 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마케팅력이 너무 떨어지죠.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회사들은 기술 있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어떤 원료들을 저희도 지금 이제 버섯유래 키토산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술력 있는 네네네 회사들.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이제 반려동물 시장에 나도 좀 만들고 싶어라고 해서 브랜드 한번 만들면 딱 띄우고 싶어. 예, 근데 이제 나오면 온라인은 사실 마케팅력, 광고력, 뭐 여러 가지 그게 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품력이 떨어지더라도 잘하는 회사들은 이제 그걸 잘 포장해서 한다거나.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광고를 많이 태우고 그 다음에 아니면 본인의 유입률을 높일 수 있는 뭐 본인들의 노하우가 있다면 뭐 상품이 조금 떨어지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평가를 잘 받는 거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너무 떨어지거나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대에 하는 것들은 당연히 뭐 변별력이 없을 거고요. 제조사들이나 개발사들이 만든 상품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특화지신 분들이 자기 브랜드 만들어서 그렇죠. 요즘에 예. 코로나 때 특히 그렇죠. 완전히 대박친 브랜드들 꽤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포인트의 제품들로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그런 제안들을 저한테 사실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마케팅 저희는 회사들이? 마케팅 회사들이 저한테 많이 여태까지 많이 해왔고요. 노출도 많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유입률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온라인 시장들은 이제 거기에 경쟁력에 따라서 사실은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뭐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브랜드가 돼서 이제 자금력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 생산하는 품목들도 좀 있게 되고요. 마케팅력이 있으신 분들 한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쉬울 거라 보고요. 저희 같은 팀을 만나면 사실 굉장히 빠르게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죠. 마케팅력이나 판매력이 있는 회사가 네, 똑같이 만들더라도 네. 기획이나 개발을 전문적인 회사와 같이 네, 협업해서 네, 하는 게 그렇죠. 최고 좋겠죠. 네. 어제 사실 전화 와가지고 또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유산균 가지고 또 해보겠다 해서 유산균만 가지고 그냥 마케팅력으로 해보시겠다. 아무리 마케팅 잘하는 회사라고 해도 변별력 없을 건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첫 제품은 망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제품의 변별력을 다 떠나서라도 일단은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장에 일단 안착시켜 놓겠다. 근데 그게 덜 팔리더라도 일단 한번 해보겠다. 무조건 그렇게 제품 가지고 트라이를 해야죠. 다른 제품 가지고 위탁 판매나 도매하는 것보다 네네. 좀 비용을 좀만 더 들여야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실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예. 옛날에 제조처럼 엄청나게 우리가 예. 비용 부담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처음부터 상품을 같이 기획하고 자기 브랜드 만들어서 런칭하는 게 그렇죠. 전 좋은 거라고 보고 있고 브랜드는 만들면 뭐 실패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고 일종의 자기만의 네네네. 노하우도 쌓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예. 특히 우리 노 대표님 같은 분 만나서 제품 기획 같이 하고 하게 되면 네네네. 우리 노 대표님이 또 숨겨놓은 여러 가지 여태까지 만든 게 한 30개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30개나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제품들이 사실은 다 잘 된 게 아니잖아요. 뭐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농촌진흥청하고 노루궁뎅이 버섯으로 지금 또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하나 지금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영양제로 팔 것이냐 아니면은 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거를 팔 거냐 이런 차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존에 그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은 저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한다면 온라인에 일단 그냥 단순하게 물건 만들어서 나도 할 수 있어 이건 절대 안 되고요. 그건 무조건 망하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의 전략을 틈새에 지금 어떤 전략을 좀 써야겠다. 아니면 뭐 가격을 정말 뭐 엄청 싸게 간다던가 뭐 영양제 시장 뭐를 예를 들면 뭐 이런 영양제가 한 달치가 한 25,000원 평균가 정도 되는데요. 이거 지금 동일한 제품 딴 데 가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거 이 25,000원에 남들보다 잘 팔 자신이 있냐? 절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25,000원에 뭐 3개월치를 준다던가. 25,000원에 한 달인데 3개월치 준다. 뭐 3개월치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50g, 얘는 지금 50g인데요. 네. 150g 넣어서 25,000원에 파는 거죠. 뭐 그게 가능합니까? 이제 그렇게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제품들을 ODM에서 가면은 그렇게 해서 물량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뭐 5,000개, 10,000개 뭐 에모큐 하다 보면은 뭐 너무 비싸요 이렇게 될 텐데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 원료나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뭐 25,000원에 들어올 수 있는 마진 폭들을 좀 정리하고 그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사실 온라인에서 지금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그냥 카피식 OEM, ODM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죠. 브랜드 하나 만들면 소원이 없겠다는 사람들 대부분 있는데 그렇죠. 예. 대신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쉽게 브랜드 네.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네. 예. 오프라인 쪽도 직접 경험도 있으시고 그죠? 네네네. 오프라인 쪽 시장은 좀 어떠세요? 본사 체인에 들어가는 마진율이 있는데요. 뭐 그 정도는 당연히 또 맞춰서 이제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70% 마진율을 확보한 상태에서 제품을 개발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원가가 30%야 된다. 네. 그래서 70%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뭐 60% 주든 50% 주든 이제 그렇게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줘야 되는. 그렇게 많이 줘요? 사실은 많이 주는 이제 그런 이제 매장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럼 쿠팡은 요즘에 한 40%, 38%이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내가 30% 만들어서 쿠팡 들어가면은 뭐 38%니까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이렇게 체인 본사 쪽에 들어가려면 이제 거기서 또 매장에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 제품을 온라인으로 만들었으면 온라인만 파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오프라인은 그러면 뭐 어떻게 팔아요? 오프라인 제품을 하나 더 만드셔야 돼요. 아, 오프라인 제품으로? 네, 그래서 오프라인 전략을 같이 짜셔야 돼요. 오프라인용, 온라인용? 온라인용 나눠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가면 이거 2만 원에 하면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15,000원이면 오프라인은 괜찮아요라는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또 판매하는 이제 그런 판매처들이라든지 본사 차원에서. 근데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을 다 팔겠다. 이거는 사실은 무리가 있는 거고요. 그 전략에 맞는 그 제품들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보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제품을 좀 오프라인용으로 좀 한번 같이 해보자. 아, 그 얘기 그래요? 오늘 잠깐 하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전략이 있어요. 요즘에 새로 네네네. 생기는 무인 매장에 대한 시장은 좀 어떤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대형 매장들, 그러니까 대형 지금 매장. 흔히 뭐 폴리파크라든지 아몽 뭐 이런 데들은 꾸준히 가는 것 같아요. 뭐 꾸준히? 매출이 뭐 확 떨어지거나 그러는 것도 아닐 테고. 오. 근데 이제 무인 매장들이 사실은 뭐 제품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예를 네. 들어서 영양제를 팔아야 되는데 제품 설명이 안 되니까 사실 무인 매장들은 잘 팔리는 건 간식류. 뭐 음료수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뭐 그 무인 매장이 잘 안 된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그런 상품류들을 잘 갖다 놓고 구색을 맞춘 좋은 이제 매장들은 사실 잘 될 텐데. 뭐 무인 매장 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마케팅도 하실 거고 네네네. 또 좋은 제품도 더 발굴해서 그 안에 팔게 될 채워놓고, 거고 네네. 좀 더 봐야겠죠. 그렇죠. 병원 쪽하고는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셨고 네, 그죠? 네. 전국 병원도 웬만해서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큰 병원들 많이. 병원 쪽에 가면 안정적으로 팔리는 네. 것도 있고 아 물론 수수료는 뭐 직접 반려동물 런칭을 했었거든요. 네네. 영양제를. 네네, 같이 했었죠. 그때는 저 온라인에서 잘 팔았죠. 네. 그런 다음에 우리 노 대표님하고 다시 또 네네. 우리 동물병원에 풀려고 네네네. 우리한테도 동물병원에서 꽤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우리도 네네. 많이 연락했지만 네네. 그런 다음에 몇 번 이제 공급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동물병원에 이걸 공급하는 것보다 네. 그 마진을 내가 세이브해서 내가 온라인 마케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저는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동물병원에 많이 깔아서 동물병원에만 가기도 매출 크게 올리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동물병원들은 이런 탈취제라든지 생활용품들 안 팔려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는 병원들도 그 안에서 옥석이 가려지기도 하고 능력 있는 병원들은 치료 위주로 가기 때문에요. 치료에 관련된 상품들을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그런 제품들 그런 거를 이제 집에 가서 좀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좀 예방하거나 좀 치료에 보존을 하기 위해서 뭐 만드는 제품들을 또 사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내가 어떤 시장에 갈 거냐.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또 병원만의 시장이 있잖아요. 네, 거래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납품하시는 또 대리점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도 병원을 위한 상품들을 병원이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병원에 그러면 유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은 처음에 뚫을 때 병원을 뚫는다. 병원 뚫는 거는 혼자 다니시면 절대 못하십니다. 네. 제가 처음에 저는 이제 인체 아시다시피 저는 인체 쪽 의료기기를 했었잖아요. 동물용 의료기기 가지고 이제 뭐 병원 다니는데 진짜 일주일에 한 2명도 못 만났어요. 일주일에 2명도 못 만났고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이 안 만나주는데요. 사람은 이제 의사분들은요. 이제 진료가 끝나면은 이제 나오시면 얼굴에도 한번 뵐 수 있잖아요. 근데 수의사들은 진료 끝나면 들어가서 또 아이들 케어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6시, 7시 돼도 뭐 너무 바쁘시게 하다가 오늘 못 만날 것 같으니까 명함 놓고 가세요. 그러면 이제 진짜 그 중에 뭐 전화 오시는 분도 한두 분 계시고. 저는 병원에서 오락해서 갔는데 네. 의사분은 코빼기도 안 내고. 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뜨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 유통하는 채널들이 뭐 또 다양하게 큰 업체들이 있어요. 공급률은 똑같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온오프라인 병원까지 포함해서 다 비슷한 공급률이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품들이 병원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벤더들한테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말 그대로 뭐 정말 좀 의약품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뭐 좀 보존적으로 영양제를 좀 더 기능성을 좀 부각시킨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의약품을 좀 취급하는 회사라든지 의료기기 하는 회사들한테 주면은 조금 더 좀 효과적이고요. 내가 뭘 만들었을 때 어떤 쪽으로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성격에 맞게끔 가주면은 사실은 동물병원 시장은 꾸준해요. 근데 이제 예전보다 온라인 때문에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시장에 계속 나가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이제 동물병원에 치료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네. 만들어서 썼었지만 그 시장이 되게 우리가 아직은 그죠 이
뭐랄까 상품력도 그렇고 네. 또 기술력도 그렇고 진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그런 치료성 있는 상품들은 약간 등한시, 네. 잘 못 믿고 네네네. 해외 비싼 것들 네, 맞아요. 위주로 가는데 저도 그 아쉬웠던 게 아니 왜 우리는 뭐 제품 만들면 다 잘 만드는데 왜 동물병원에 이렇게 좀 치료제로서 할 만한 제품들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을까 네. 그런 것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임상적인 부분이에요. 임상 임상이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아.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임상적인 부분을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오는 부분이 있고, 아.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수입 유명한 제품들은 당연히 잘 들을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요. 근데 뭐 한국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동물 의약품만 하겠다라는 회사들이 사실은 시장 사이즈가 너무 작거든요. 사람 쪽 하는 의약품들, 전문 의약품들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버시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거기 안에서 파생된 그런 이제 영양제 보조제를 만들려면 임상도 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그거를 해나가면서 이 정도의 투자 비용을 가치를 가지고 영양제 팔아서 사이즈를 먹겠다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니 동물병원만 파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온라인에 굉장한 그쵸, 네. 힘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는 이제 온라인도 팔고 동물병원도 팝니다라고 똑같은 제품을 네. 해놓고 네.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 팔기 위해서 동물병원에도 들어갑니다가 네. 마케팅의 그렇죠. 포인트로 쓰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품 개발할 때도 저도 이제 뭐 자체적으로 저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어느 정도 그 효과에 대해서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제품을 많이 좀 이렇게 혼합을 해서 만들긴 하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저도 수의사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의사들하고 같이 좀 공동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임상까지 좀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품을 하는 것도 뭐 다음 주 월요일 아마 또 수의사 한 분 또 서울대 수의사 한 분 만나기로 해가지고 그것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서울대 수의사 관절 치료제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절 치료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만나자고 한 게 전문 라인. 그런 거를 좀 한번 얘기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반려동물 시장은 지금 끝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지금 현재 딱 그래요. 지금 뭐 또 일례로 제가 이번에 마이페페어 전시회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뭐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관절 치료기든 뭐 미세전류 칫솔이든 뭐 레이저 치료기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관절 그 3년 전에 이제 뭐 동물용을 만들어서 출시해봤고 뭐 잘 안 팔렸죠 그 당시에. 근데 지금 마이페페어 가니까요. 네. 그런 디바이스들이 좀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예,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적외선 뭐 물리치료기 뭐 이런 것도 나왔고 전용으로요. 전용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 사람한테 팔던 제품들이 이제 네. 동물용으로 하나씩 다 그렇죠. 하나씩 이제 다 만들어지기는. 네네. 거죠. 그거를 제가 3년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너무 빨리 전에 하셨나? 너무 빨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가격은 너무 비싼데 효과는 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효과는 대부분 사람들 쪽에서 인정된 기술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는 있는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동물용 전문 의료기기 레이저 장비들 재활 치료기도 이제 제가 직접 개발해서 판매도 해봤겠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임상적인 논문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국내에서 썼을 때도 그 관절이 좀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 많이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가정에 끌고 오는 건데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뭐 3만 원씩 내면서 치료 잘 받으시면서 한 15만 원짜리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집에서 한다고 하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은 별로 안 비싼 것 같은데 이제 동물단을 쓰려니까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이번에 나왔던 게 적외선 패드가 이렇게 다리 쪽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적외선을 쏴주는 그런 패드를 하나 출시했는데 12만 원 얼마에 팔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많이 팔리는 건 아니지만 네이버 오늘 광고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구매평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도 꽤 있어요. 오픈마켓 계열의 채널 네. 그리고 이제 자사몰로 만들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 채널 네. 또는 이제 종합물 만들어서 운영하는 채널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로 그렇죠. 구분되잖아요. 그 반려동물 매출,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한 1조 2천억 정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쿠팡이 5천억인가 했어요. 그럼 뭐 시장 절반인데? 네네. 거의 절반 쿠팡이 했다 봐야 되고요. 나머지를 이제 나눠 먹은 건데 이제 뭐 좀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떠오른 게 아니고 떠올라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펫프렌즈. 펫프렌즈요. 네, 아니면 뭐 어바웃펫, 뭐 핏펫. 어바웃펫, 핏펫. 네, 그러니까 이제 반려동물만 위한 쇼핑몰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떠오르면서 GS 리테일 쪽에서 이제 인수하고 다들 투자받고 인수 그죠? 인수해서 이제 계속 끌고 가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제품들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 고관여층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소비되는 게 좀 있고요. 쿠팡은 이제 로켓 배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입점만 되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패스룸은 그래도 상품 기획력이라든지 디자인부터 전부 다 뭐 그다음에 지금 패스룸은 이제 자체 패스룸이 최근에 이런 탈취제 회사를 인수를 좀 했거든요. 아, 인수했어요? 네, 아예? 계약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 자기들은 이제 계속 자사 브랜드 제품 하나 그 브러쉬 하나 만들어서 정말 뭐 수입 제품처럼 좋아 보이게 만들고 그다음에 점차 늘렸는데 뭐 간식까지 갔고요. 거기가 원래 브러쉬 하나로 시작한 그렇죠. 거예요? 네, 브러쉬 브러쉬 하나로 하나로. 지금 그 정도 회사가 컸다고요? 그렇게 됐죠. 네. 브러쉬 하나 되고 브러쉬가 이제 뭐 이렇게 생겼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제 브러쉬인데 이제 애들이 샤워하는데 물 튀는 거 싫으니까 뒤에다가 이제 호스 하나 달고 이제 물 나오는 브러쉬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이제 패스룸이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목욕 관리 용품, 반려동물 목욕 관리 용품으로 시작을 했다가 예전에는 로고가 욕조 밑에 패스룸 욕조 위에 맞아요. 있었어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욕조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의 그런 그 카테고리를 잡고 거기서 1등을 하고 그다음에 점차 확장하면서 간 건데요. 위펫은 또 연예인을 활용한 마케팅에 뭐 대가 있는 회사가 하는 거다 보니까 뭐 나름 뭐 상무님하고 언제 통화했나? 며칠 전에 통화했거든요. 이제 신제품 지금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게 있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패스룸 들어가면 반려동물 가지고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아, 그래. 이 정도의 비즈니스, 이 정도로 브랜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네네. 거고. 미팩 같은 경우는 저 컨셉으로 저 아이템으로 와, 저 대박이다 네. 했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름도 잘 지었고요. 네. 그다음에 다니엘 애니가 또 앞에서 딱 나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온라인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경쟁력을 가진 이제 회사들이 이제 살아남고 뭐 더 잘하시면 닥터바이 뭐 원체 맞고 경쟁력 잘하는 그런 네네. 회사. 제가 진짜 손꼽는 회사가 있죠. 네. 패스룸, 네. 미팩 잘하든 못하든 정말 이건 정말 획기적이었다. 네. 우리나라에 없던 카테고리를 또 다시 만든 데고. 네.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앞에 계속 말했지만 영양제 가지고 저 정도로 네. 빨리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대단하다. 저는 닥터바이 그 상세 페이지 보고 항상 되게 연구 많이 해요. 네. 대표님 샤프하고 젊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져서 나도 한번 거기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정말 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같은 회사 만나면은 사실 되게 괜찮죠. 뭐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런 이제 회사들 자체에서 뭐 다음 상품들을 좀 같이 해보자라는 뭐 그런 제안들 사실 많이 있었으니까요. 자기 브랜드로 트라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다. 그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통 받아서 하는 거는요 마진이 안 나와요. 정확하게 유통 라인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이거 받아서 쿠팡 넣고 뭐 넣고 하면 되겠지 하는데 쿠팡에서 뭐 마진율 책정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장려금 같은 거 하고 나중에 유통 다 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잡으면 분명히 총알로 떠오를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있다는 것. 컨셉.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아까처럼 노브랜드로 뭔가 가격을 파괴하는 것.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용 기준으로 보면 그런 가격을 파괴하는 제품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동물 시장은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아직도 마진율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감수하려면 당연히 고마진으로 제품을 이제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저는 이제 그걸 또 깰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뭐 저는 충분히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아니 깨야죠. 우리나라 지금 반려동물 시장이 엄청 커졌지만 반대로 부작용도 너무 많잖아요. 그 세상을 이롭게 만든다는 그 자세로 네. 뭔가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반려동물을 막연하게 내가 저런 시장에 한번 뛰어들고 싶었는데 하는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좀 줄 수 있게 그게 원래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드시는 거니까 그렇죠. 시장 어떻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만들었다. 네. 저희는 이제 버섯유래 키토산을 이제 연구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이제 반려동물 탈취제로 이제 만든 제품인데 최근에 신제품이에요. 신제품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저희 축산 농장 쪽에 일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의 악취 저감에 하는 이제 저희 자사 상품이 너무나 효과가 좋아서 안전하기도 하고요, 강력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반려동물을 좀 빼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만든 건데요. 사실 시장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죠. 근데 탈취제는 필수품이기는 해요. 뭐 이제 뭐 냄새 많이 날 거고 키우다 보면. 그래서 이제 뭐 메디록스라든지 아니면 뭐 편백수 제품 라인이라든지 미생물 탈취제 라인업들은 이런 건 다양하게 탈취제 시장은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점유율이 있죠. 그 제품 중에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은 100% 이제 천연 제품이다. 먹어도 되는 수준의 이제 제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무향이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LMC 플러스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그 제품 그 암모니아라든지 트리메탄을 흡착하는 기술력이 좀 저희 입장에서 되게 뛰어난 기능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기능성은 뭐 다 똑같이 탈취제들 얘기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안전한 부분들하고 아니면은 정말 실제로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변별력이 돼야 될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뭐 이 탈취제 같은 경우는 충분한 변별력이 있다. 그러니까 안전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농장 극한의 환경의 농장 환경에서도 충분한 지금 효과를 보고 있고 제가 사실 이것도 계속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이번 1월 때부터 됐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2천만 원 농장을 계약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그 버섯 키토산 원료로 네. 잡아서 네. 실제 반려동물 시장에 먼저 출시하기 전에 네. 돼지 농장에 악취 제거제로 출시를 했었는데 너무 성과가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 네. 반려동물용으로 좀 더 개발을 한 거고. 네. 그냥 단순하게 근데 이제 뭐 거기 효과 좋으니까 만든 게 아니고요. 탈취제 시장은 아까 말한 대로 충분한 시장이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떤 변별력을 가질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 뭐 한국에서 세계 최초 제가 먼저 세계 최초라고 그러는데 세계 최초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계 최초로 버섯 유래 키토산을 가지고 탈취제를 만드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죠. 근데 거기다가 네. 얘가 천연 순수 진짜 100% 천연.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먹어도 되는 물, 비타민 C, 버섯 유래 키토산 3개 들어가거든요. 물, 비타민 C, 버섯 키토산 네, 3개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차염소산수라든지 뭐 미생물 제제를 뭐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환경부에서 다 금지하는 사항들이고요. 그러니까 홍보나 할 때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말씀드린 그쪽 제품들은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안전하고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반려동물 와서 보니까 내 기술 좋으니까 잘 팔릴 거야라가 아니라요. 어쨌든 탈취제 시장은 충분한 수요가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포션을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자체 판매도 하고 계시고 OEM도 해주실 건데 거의 유사한 레시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업체들한테 OEM 안 해주는 거고 딱 몇몇 업체들한테만 해주려고 하는 거고. 저희는 일단은 키토산이랑 비타민 C는 필수로 세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만났을 때 저희 제품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제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세 가지 성분을 쓰는데, 그러니까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천연 100% 식물성 제품들을 쓰고 있는 거고 먹어도 되는 수준. 그러니까 탈취제라 먹어도 된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수준의 원료를 쓰는 거죠. 세계 최초까지 아니면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인데요. 뭐라 하시니까 국내 최초로. 저희는 이 형태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 저희밖에 없으니까요. 얘 때문에 근데 러브풀 많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소구 포인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쓰신 분들이 이제 MD분들이 이제 써보시고 자기 이제 동물 보통 이제 그런 이제 뭐 온라인 몰 MD분들이 반려동물을 맡으면 강아지들을 키우세요. 강아지 고양이들. 그러니까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써보세요. 이거 진짜 냄새 없어지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도 입점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는 무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왜냐면 저는 자신 있으니까. 근데 어떤 지금 이제 오늘 만난 분들은 여기에다가 향을 좀 파우더 향 같은 거 그래서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향 같은 거를 넣어서 이제 본인의 브랜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10군데 20군데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기술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빠르게 저희랑 같이 한번, 어쨌든 저희만 파는 게 아니라 한두 업체들이 같이 버섯 유래 키토산을 활용한 것들을 같이 띄워줬을 때는 원래 그렇게 또 시장이 커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금의 변별력을 둔 제품들로 우리 노 대표님이 가장 잘하시는 게 컨셉도 잡고 디자인도 잡아주고 상세 설명 기획까지 다 해주신다. 그렇죠. 그런 거 다 해드리죠. 근데 어쨌든 저희 제품 다 돼 있으니까 뭐 그거에 맞는 걸 토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요 제품 가지고 뭔가 브랜딩을 한번 검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연락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 우리 노 대표님을 만나서 실제 품질도 검증해보시고, 그죠? 그럼 되죠. 공장도 직접 보시도 되고. 그리고 워낙에 뒤에 연구개발 배경이 훌륭하신 분입니다.